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이번에는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도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의도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내 마음도 스스로 알아채기 힘듭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상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의도를 잘 이해하고 알아채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지고 사회생활에서 실수도 적어지는 등 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의도를 잘 알아채고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왜 그 생각을 했는지, 왜 그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더라도 같죠.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 의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아마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 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 바보야 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억양이나 표정, 분위기를 보면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인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행동만 해서 속상을 할 때는 야, 이 바보야 라고 하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름 친근하게 부르는 의도죠. 동생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방금 알려준 문제를 또 틀렸네.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동생이 기분 나쁘더라도 가볍게 야단치려는 의도였죠.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또 사기를 당하고 왔네? 야, 이 바보야.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화가 난 것 같나요? 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억양이나 표정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에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니까 알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같은 말이라도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내 말이나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성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의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단식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단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단식 기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살이 빠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식에 의해서 몸속의 정화작용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수행이 목적이라면 이 단식 기간 동안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예로 운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운동의 목적이 근육질 몸매인지, 건강인지, 다이어트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찾게 되는 운동의 종류나 방식, 강도, 식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운동의 효과 때문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서로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분명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 방향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면 이를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는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방향으로 마음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도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내 생각까지 알아채는 것은 익숙하지만 내 생각 이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스스로 알아채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를 알아채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내 의도를 알아채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노래보다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더 섬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의도 또한 명확히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 이면에 깔려 있는 의도까지 알아채는 연습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의도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겁니다. 의도를 잘 알아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표현만으로 오해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의도를 알아채는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팁 3개만 드릴게요. 이것은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생각, 말, 행동으로 구성된 마음 시스템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 의도 자체가 마음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마음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의식적인 측면에서 의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의도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 의도가 생기면 그 의도에 따라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미팅에서는 내가 제안한 기획안에 대해서 팀장의 동의를 꼭 받아야지 라고 의도를 가지고 미팅에 들어간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의도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거의 없이 마음 시스템이 바로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난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어. 라고 의도를 한 후에 화를 냅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사신경처럼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사전에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 시스템은 일종의 습관과 같이 패턴화된 것이라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의도하는 순간도 없이 그냥 마음의 패턴에 의해서 바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 자동 반사적이라서 의도를 스스로 눈치채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마음 시스템 스스로가 자동으로 화를 내는 의도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채기 쉬운 의도가 있는 반면 알아채기 어려운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의도를 알아채는 연습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알고 접근하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의도를 알아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말을 이미 내뱉은 후에 따로 생각을 해봐야 아, 내가 그런 의도로 그 말을 했었던 것 같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 의도를 알아채는 훈련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내 마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도움되는 팁은 마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의도는 욕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의도를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쾌락,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는 매우 강합니다. 생존의 욕구만큼 강하죠. 그리고 두려움, 불안, 무시, 고통,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그리고 은밀하게 생겨납니다. 내 마음이 인지하고 만든 의도든 무의식적으로 만든 의도든지 간에 그 대부분은 마음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팁, 생각을 의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말이죠.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생각 이전에 있는 것이 의도입니다. 의도는 생각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채는 것은 매우 섬세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의도는 방향성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의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를 알아채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의도의 대부분은 마음 시스템에서 나오고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반사신경처럼 순간적으로 의도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마음 시스템이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의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생각을 의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생각 이전에 있는 의도를 잘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도를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면 의도를 잘 활용해야겠죠. 의도는 방향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고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가능한 그 의도가 많은 시간 동안 유지되고 계속 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확한 의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의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도한다는 것은 곧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는 방향성을 만들고 그런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식으로 즉각적인 창조를 하는 인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의식이 B 상태를 이미 받아들이고 B 상태로 바라보는 건데 이것은 A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B 상태를 창조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저는 이것을 세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의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바로 이것에 뛰어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우선 의도하는 것을 알아채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식을 활용하는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의도를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의도를 내지 않고도 바라보는 의식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는 것을 알아채고 활용하는 것은 의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의식적으로 즉각적인 창조를 시도하고자 하더라도 의도를 이해하고 알아채고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의도를 알아채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의도를 명확히 잡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시스템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의 의도를 알아채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채는 그런 연습도 해보세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의도하는 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